자, 19번째 시간인가 보네요. 교과서는 744. 자, 밑에 별표 5에 건축물 등의 내용 연수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5년 옆에 보면 여러분 금형이라고 써 있다. 맞죠? 금형이 요 슈트에서 5년으로 됐다라는 얘기고요. 밑에 박스에 가서 3번이라고 나오죠. 오른쪽까지 있네요. 여러분 연필로 빡빡 지워버리고 3번은 밑에 박스 비고라고 불러. 3번은 지워버리시고요. 추록본에 가면 이 3번이 다시 써 있어요.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일단 칠판 보세요. 자, 올해 3월 22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별표 5에 밑에 박스 B고 3번이 개정이 됐어요. 이 3번은 뭐냐면 빨리 봐요. 원래 여러분 건물은요 기본으로 40년이에요. 40년인데 이게 이 중에 뭐야 창고나 그죠 공장은 이거를 20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원래 비고였어요. 3번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의 창고나 공장은 여러분 20년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3월 22일 날 이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요게 10년으로 바뀐 거예요. 10년으로. 근데 자, 제가 몰랐어요, 이걸. 10년이 바뀐 걸. 미안해. 제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개정된 세법을 그거를 편집하고 뭐 해놓는 제가 직접 하는 놈이야. 대한민국의 개정세법 교재는 저밖에 없어. 기재부가 만드는 거 말고는. 제가 만들어. 그런데 제가 몰랐어? 그럼 내가 죽일 놈 아니야 이걸. 근데 왜 몰랐냐면 여러분 어쨌든 바뀌었어. 나도 이걸 6월에 알았어. 6월에. 그럼 이게 여러분 난리 나는 거야. 20년을 10년으로 바꾼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이 작업을 하는 세무사님한테 그분이 기재부랑 아니까 기재부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 세제실에다가. 왜 10년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랬더니 기재부 직원이 어라? 뭐예요? 안 바꿨는데요? 뭐요? 안 바꿨잖아요. 어디 바꿨어요? 계속 20년인데. 야 문구를 봐. 10년이지. 그랬더니 이집 여러분 책에 있는 건 바꾼 거야. 책에는 20년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책 보지 마시고요. 잘못됐네요. 기재부에 에러가 나왔던 겁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이런 에러는 평생 처음 보네요. 이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에러입니다. 20년인데 문구 자꾸 수정하면서 이걸 실제로 10년으로 돌았어요. 에러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자기네가 수정하겠답니다. 그럼 이제 조용히 바꿔야 된다. 맞죠? 조용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올해 2024년 11월쯤에 또 한 번 얘를 개정해서 다시 20년으로 원상회복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 11월에 바뀌는 개정된 시행규칙 초안이었는데 실제로 바뀔 때는 또 일부 자꾸 수정이 돼서 추록본에 있어요. 보지 말라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책 봐야 되지, 그지? 환장하겠네. 나 같으면 계속 안 바뀌었어 20년 이러면 되는 걸. 안 바뀌었어요. 그냥 20년이에요. 이해했어, 그죠? 여러분, 저 잘한 거죠. 제가 그때 그걸
확인 안 시켰으면 이게 그냥 10년으로 갔으면 이건 여러 사람 다치는 일이에요. 이건 여러 사람 다쳐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구나 스스로 칭찬했던 일이야. 기재부가 조용히 바꾼 겁니다. 이해해줘요. 어디 가서 이런 에러가 있다 얘기하지 말자. 저는 강의니까 얘기한 거야. 그냥 제 자랑하려고. 20년 안 바뀌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됐고 749 기업회계 감가상각 하실 거 없겠고요. 중중중중중중 다 했던 얘기가 되겠고 765페이지에 가로 1번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이 가능한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오고 넘어가시고 뭐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중중중중 771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재평가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재평가 안 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자 1분만 한다 여러분 1분만 칠판 2024년에 여러분의 토지가 원가는 100억인데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 그죠? 얘가 페어밸류가 300억이야. 요 페어밸류라는 거는 뭐 감정이 제일 좋겠네. 이럴 때 여러분은 100억으로 놔둬도 되고 원가 모형, 페어밸류로 평가를 해도 돼. 재평가 모형. 재평가를 할게. 그러면 토지를 200억을 늘리고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이게 플러스 OCI 그러면 항상 플러스 OCI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뜨고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우리끼리 평균 세율이 20.9%라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20.9%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금액 자체만 하더라도 200억이니까 이거는 실제로는요 23.1%가 돼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20%면 20.9면 200억에 20.9면 41.8이 이연법인세 부채고 여기서 200억을 뺀 놈이 158.2가 OCI고 이렇게 되고 이거의 세무조정은 세법은 이게 임의평가니까 왜 이런 짓 해요? 선금산입 토지 200억에 마이너스 6억이고 입금산입 OCI에 158.2는 기타고 몇 번째나 이런 거. 이연법인세 부채 41.8에 655. 제가 수도 없이 했어. 여러분이 이게 맞지만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기 싫으시면 이걸 하지 말고 그냥 OCI를 200억으로 잡으라 그랬고 단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저는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고 기억나야 되겠는데 이 수업을 듣고도 여러분이 이연법인세 회계를 못해?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을 못해?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탓이야. 여러분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 제 탓하지 마. 어디 가서 못 들을 이연법인세 회계 세무조정 배우셨어. 그죠? 내가 장담해 대한민국 어떤 수업에 가도요. 저처럼 이연법인세 회계랑 세무조정하는 강사 없어. 여러분 잘못이야. 못하면 이렇게 세무조정 해주시고요. 나중에 팔았어? 500억에 팔았어. 여러분 잘 봐. 500억에 팔면 현금을 500억을 받았고 여기서 이미 토지는 300억으로 놨으니까 300억이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200억이고 그 다음에 요 재평가 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법인세 비용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회계가 지금 혼란스러운 건 여러분은 FVOCI 금융자산을 배울 때는 이렇게 OCI를 잡으면 팔아먹으면 요 차익을 다시 OCI를 잡았었지. 그건 FVOCI만 그렇게 하는 거야. 재평가 잉여금은 그냥 달려있는 요 장부가항 차익이 200억이야. 여러분 시간 10초 줄 거야.
세무조정에. 세무조정에. 이런 게 좀 기계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세무조정에. 세무조정에. 자, 세법은 500억에 팔았어. 원가는 100억이야. 그럼 세법은 400억이 입금인데 장부가 200억만 이익을 잡았으니까 테크닉 아직도 안 될까? 그냥 옛날에 있던 저 손금을 그냥 입금 산입해 토지를 그러면 일단 세법에는 이미 이게 400억이 됐고 OCI는 안 하는 거야. 세무조정을 요 이연법인세 부채를 손금 산입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41.8을 죽이고 다시 법인세 비용을 손금 불산입을 해서 기타 사회 유출이야. 요 놈은 똑같은 돈이 익송금이 똔똔으로 가니까 요것만 과세돼서 400억이 되고 왜 이래야 된다고? 요 200억 때문에 실질로 법인세 비용이 41.8이 잡히는 거야. 법인세 회계에 따라 실제로 내야 될 돈이. 그런데 회계는 빨리 말해봐 여러분 뭐야? 200억이잖아. 근데 지금 세법은 400억에 대한 거니까 회계는 수익을 200억만 잡았는데 세법이 400억으로 법인세 비용을 잡아버리니 이러면 수익비용 대응이 안 맞아서 입금 산입한 거에 대한 법인세를 여기서 죽여버리면 요거랑 네팅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 오리지널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던 요놈만 법인세 비용에 잡히니까 수익비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왜 익성금이냐면 그죠? 이연법인세 부채가 이렇게 됐다. 얘가 이 조정을 안 하면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요놈을 손금불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얘가 죽어서 손금이면 손금불산입, 얘가 입금이면 손금산입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절대 이 세무조정을 잘할 수 있는 회계사 세무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실무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연법인세 조정을 안 하고 입금과 이렇게 해버리면 쉽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요놈은 놔두고 요놈만 입금 산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로 계속적으로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넘기시고요. 이런 거고 이제 775에서 이런 것들 했고요. 777 복구 충당 부채 봅니다. 복구 충당 부채. 이건 여러분 회사에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회사에 뭐예요? 다른 회사에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인테리어 들어갈 때 나중에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마지막에 원상회복할 때 들어가는 돈을 추정해서 자산과 복구충당 부채를 잡고 그 금액 현재 가치 금액 차이만큼을 다시 복구충당 부채 전입액과 복구충당 부채를 잡아서 세법은 맨 마지막에 복구를 할 때 손금이기 때문에 요 자산과 충당 부채 잡은 걸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입금산입 유보하고 복구충당 부채 전입액을 손금물산입하셔서 여러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랑 세무조정입니다. 왜? 인테리어. 오케이. 없을 리가 없잖아. 임대차 거래가 없을 리가 없고 요 놈을 그죠? 원상회복이니까 778에 이런 회계와 세무조정이 뜹니다. 맞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넘기시고요. 다음에 나머지도 다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785페이지에 9번에 가서 우리 아까 시생산 기억나죠? 시생산 할 때 가로 3번에 세무조정은 제가 써놨지만 추록에 보면 법인세 기본 통치기 요 놈을 자본적 지출에 뭐 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 같으면 아까 세무조정은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리스가 나오죠. 저보다 잘하시니까 빠른 속도로 갑니다. 788에 가서 자
사례 갑니다. 예제 A법인이 1월 1일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기간이 3년인데 보증금은 1억 원을 주고 임대료는 1년에 연말에 2천만 원씩 3번을 주고 시장이자율, 증분차입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 1억 원은 금융자산이라 얘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7,513만 1,480원이면 요 차익을 동그라미 2번에서 사용권 자산이라는 자산을 띄우고 사용권 자산을 3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에 삼각에서 비용 잡고 임차보증금은 삼각 그 원가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올리고 수입이자를 잡죠. 이 회계를 여러분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모르시는 분이 이 수업을 들을 리가 없고요.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은 세법은 그냥 임차보증금 1억에 보통예금 1억이라 지금 사용권 자산을 잡은 놈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고 임차보증금을 입금 잡아서 사용권 자산을 생각하는 걸 손금불산입 유보를 죽이고 수입이자를 올리는 놈을 입금불산입에서 죽인다. 이건 눈 감고도 하는 일이고요. 맞나요? 너무 쉬운 거고요. 이게 금융자산의 인식 측정, 후속 측정이고 세무조정이고요. 이제 문제는 리스입니다. 1116호가 리스인데 리스에서 지금 IFRS는 뭐예요, 여러분요? 이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리스로 걸어요. 그래서 지금 매년 연말에 2천만 원씩 3번 주잖아. 리스료를, 임차료를. 얘의 현재 가치를 오른쪽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현재 가치 합계가 4,973만 7,039원이니까 이놈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놈을 사용권 자산과 이놈을 리스 부채로 잡아요. 칠판 봐야 되겠다. 여기서 여기다 쓰지 마. 일로 오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요렇게 3년간 주는 임차료의 현재 가치가 그냥 우리끼리 말해요. 우리끼리 3,600이라고 그래봐. 그럼 요놈을 우리는 임대차길에 사용권 자산 3,600, 대변에 리스 부채 3,600. 그죠? 그리고 요 사용권 자산은 3년간에 걸쳐 상각을 해서 매년 1,200씩 상각해 나가고 리스 부채는 연말에 돈을 주니까 연말에 리스료가 나가니까 이 중에 이놈의 이자율만큼은 지급이자로 잡고 나머지 차익을 리스 부채를 죽여나가죠. 그죠? 리스 부채를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이런 게 어딨어? 세법은 연말에 주는 리스료만 선금이기 때문에 요놈은 선금산입 사용권 자산 마이너스 유보, 요놈은 입금산입 리스 부채 유보죠. 그래서 요걸 생각하는 거를 선금 불산입으로 요 유보를 죽여나가지고 여기서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요 리스 부채를 죽인 놈을 요 놈을 선금으로 유보로 요 놈을 죽여요. 이러시면 논리가 딱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요 연말에 주는 임차료만큼이 선금이 됩니다. 어쨌든 보시면 알겠고요. 그렇죠? 지금 이러는데 이연법인세 배우신 분들은 여러분 회사가 20.9%면 지금 3,600이죠. 사용권 자산이 여기에 20.9 하면 자 여기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752만 4천 원, 이연법인세 부채가 752만 4천 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떠요. 이건 2년 전에 개정된 건데 이걸 이연법인세를 안 하신 분은 이 회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 왜 똑같이 잡냐 그러시는데 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기서요. 그렇죠, 여러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거는요. 요놈 때문에 리스 부채 때문에 잡힌 거고요. 입금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요놈 손금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놈 때문에 얘가 아니야. 리스 부채 때문에 이연법인세고 사용권 자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야. 그러면 여기서 요거부터 할까? 요놈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잡혔죠. 근데 이놈이 내년에 1,200만 원 손금불산입이 됐죠. 그러면 1,200만 원에 20.9만큼 2508이네. 그놈을 차변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2508을 죽이고 대변에 법인세 비용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 부채가 요거만큼 입금 송금산입이 됐죠. 그거만큼 다시 또 뭐야 여기서 그쵸? 여기서 이연법인세 거꾸로 그쵸 했죠. 요놈이 이연 자산이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을 요놈의 20.8을 죽이고 이놈이 법인세 비용을 늘려요. 그러니 지금 요 손금 요 비용한 1,200과 리스 부채 죽인 돈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금액이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가 뜨지만 요 삼각한 요놈의 법인세를 때린 것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죽이고 법인세 비용을 죽이고 요 리스 부채를 송금 산입한 것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을 죽이고 법인세 비용을 늘려요. 그러면 손익계한세 법인세 비용이 요 차익만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고. 이연법인세 할 때 설명을 했지만 됐나요? 어렵죠? 요것도 이해하세요. 요게 리스입니다. 판매후 리스 보시고요. 넘어가시고요. 795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나오죠. 너무 잘하는 거 여러분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건데 이건 기억나요? 2016년에 우리나라 많은 법인들이 너무나 많은 법인들의 오너가 회사 돈으로 천문학적 비싼 차들을 사서 갖고 있죠. 무지하게 비싼 차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한 대가 아니라 대여섯 대, 10대도 갖고 있어요. 그냥 회사 주차장에 보관돼 있어. 타지도 않아. 그냥 갖고 있어. 이걸 근데 여러분 웃기지?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였어. 왜냐하면 그 비싼 차들이 다 수입차기 때문에 이런 걸 취득을 규제하면 국제 통상 압력에 걸려요. 이해해요? 못 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걸려 우리나라가. 이래서 그때 나온 법이 뭐야? 이런 고가의 자동차들을 사면 일정 금액을 손금을 산입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때 2016년부터 나오면서 문제는 승용차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 트럭, 버스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 승용차 중에도 뭐야 나오잖아. 경차라는 거 있잖아. 여러분 경차가 보통 뭐야? 모닝. 또 뭐 있더라? 스파크? 레이. 레이가 인기 있다며 이런 경차는 아니에요. 가운데요 개소세법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게 뭐야 여러분요? 9인승 카니발. 이런 건 여기 안 걸린단 말이야. 알았죠? 9인승. 왜냐하면 이건 승합차가 9인승 이상은 여기 안 걸리고 밑에 7인승 카니발은 걸린단 말이야. 9인승은 승합차로 걸린다고. 그죠? 그래서 9인승 카니발이 제일 좋은 거야. 여기 안 걸리니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거고 쉽게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직원이 타고 다니는 뭐 아반떼, 소나타, K5 여러분 이런 걸 거는 건 아니잖아. 주로 임원들이 타는 거. 뭐 제니시스 그다음에 뭐 벤츠 BMW, 요새 오너들은 또 벤틀리를 좋아한다네. 벤틀리 이런 거 정도가 대상입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무슨 규제를 줬을까 하니까 797에 가서 맨 먼저 뭐야? 박스에 보니까 이 자동차와 관련된 명세서를 내라. 그 비용이 당연한 거잖아. 감가, 리스도 있고 렌트도 있으니까 기름값,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빠지는 건 뭐야? 운전기사 월급은 빠져요. 두 번째, 딱지 끄는 거 있지? 과속 주차 위반. 그건 애당초 부인됐잖아.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이 영향이 컸어. 보험을 누구나 보험을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 사람만 운전해야만 보험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봐. 사장님 집에 자 봐봐. 롤스로이스가 있어. 좋아. 8억짜리가 있어. 회사 돈으로 샀어.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면 사장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안 몰고 싶어? 인간이면 한번 몰아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사고 나면 보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현행. 그래서 여러분 회사 차는 업무 전용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혹시 누구나 보험을 들면 여러분 위에 1번에 이 모든 자동차 관련 비용은 선금불산입 상여입니다. 이제부터 칠판 봅니다. 제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도 많어? 사장님은 벤츠 마흐바흐, 벤틀리, 또 다른 벤츠, 아우디? 지금도 그래. 이걸 누가 타나? 진짜 임원들이 타나? 사장 가족이 타나? 깊이 묻지 마. 묻지 마. 근데 당연히 업무 전용 보험을 들었을 것 같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말해봐. 이거를 혹시 사장의 가족들, 사모님, 아들, 딸, 엄마, 아빠, 장인, 장모가 탄다라면 회사의 직원이 아니잖아. 그럼 그분들이 타면 보험이 안 되니까 무슨 보험을 들었겠어? 누구나 보험을 들었던 거야. 근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당연히 나는 우리 직원들도 그래. 회사한테 물어보거든. 세무조정을 하니까 자동차 전용 보험을 들으셨죠? 그랬더니 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세무조사를 하니까 이제 제가 갔을 거 아니야. 자주 가지. 저기 뭐야? 세무서 국세청에 갔잖아. 국세청에 가. 그럼 뭐 또 저가면 잘해줘. 그죠? 뭐 저 같으면 다 뭐 그냥 그렇잖아. 다 친하기도 하고 몰라도 저는 국세청의 위원을 10년 이상 했고 국세청 직원들을 제가 강의를 하잖아. 강의를 하니까 갈 때마다 나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이 있어. 그럼 친하잖아. 어쨌든 잘해준단 말이야. 회계사님, 네? 이거 좀 봐봐. 뭐요? 보험료 있잖아요. 자동차. 제가 누누니까 전부 다 누구나로 돼 있어? 어라?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 전용 들었다라는데 아니에요 회계사님 뭐 다 누구나로 처음에는 업무 전용을 들었다가 몇 년 전에 다 바꿨던데 누구나로 그러면 전액이 부인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인된 금액에 따른 세금만 한 3억 얻어 맞았어요. 대답해봐. 이것도 누가 책임져야 돼? 재무팀장에게 내가 물었겠지. 그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팀장, 이건 총무팀장이 가입했대. 그럼 총무팀장한테는 왜 업무 전용 보험을 들다가 왜 누구나 보험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무팀장이 뭐라는 줄 알아? 보험회사가요. 누구나로 들어도요. 업무 전용과 보험료를 똑같이 해준대요. 제 생각엔 누구나 보험을 들어야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료도 똑같으니까 누구나 보험을 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제 생각엔 그 총무팀장도 잘려야 되고요. 재무팀장도 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해요? 이런 사람이 팀장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걸 몰랐어요? 총무팀장은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세법을 모르면 안 되고 재무팀장은 확인 안 했어요? 그 내가 동시에 우리 사무실 직원한테도 야 너랑 나랑도 같이 죽자 그냥 같이 죽어. 응? 너는 지금 말로 확인했다며? 네. 야 그걸 말로 확인하니? 보험료 영수증 하나는 네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업무 전용인지. 죄송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죽자야. 너랑 나랑 무능으로 야 회사에 3억 피해 끼친 거 아니니? 응? 창피해서 내가 사장을 보겠니 내가? 미안하대. 아니 내가 미안해서 그래. 앞으로 세무조정할 때 말만 듣지 말고 실제 영수증 하나만 팩스로 받으면 되잖아. 네. 이해하셨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이해해요? 여러분 이게
나는 정말 현실로 봤잖아. 난 이걸로 그 회사 매출이 300억 정도인데 이 세금만 3억을 맞았어. 왜? 법인세에서 전액 다 송금을 산입되고 상여니까 소득세랑 법인세, 지방세 하니까 3억이더라고. 사장이 기가 막혀 날 보고 웃어. 회계사님, 이게 뭔 일이래? 사장님, 그냥 제가 죽일 놈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벌어졌네요. 사장이 웃더라고요. 여러분도 웃기겠죠? 그죠? 이런 걸로 얻어맞으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업무 전용 보험을 들었을 거야. 맞죠? 근데 이런 사례도 있더라더라. 오케이? 확인하자 이 뜻이에요. 항상. 그리고 올해 나온 게 뭐야? 여러분 8천만 원 넘어가는 자동차는 녹색 번호판을 붙이라고 법이 바뀌었대잖아. 고시로. 그래서 녹색 번호판을 안 붙이면은 이렇게 얻어맞는다. 뭐 또 돼 있네. 의미 없는 말 같고요. 다음에 됐고요. 명세서 나오죠. 요 밑에 명세서 안 내면 가산세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법인세 신고하면서 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를 안 내더라고요. 안 내면 가산세 먹어요. 내주세요. 세무조정할 때. 그러니 이거를 쓴다라는 얘기는 뭐가 돼요, 여러분요? 당연하게 803페이지에 이 운행기록부를 써달라는 거죠. 그죠? 이거를 써주세요. 이거 진짜 세무조사 받으니까 이거 달라 그러던데요. 이거 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임원들 거 정도만 만드시면 돼요. 1년 거 만들어 놓으셔서 진짜 달라 그러더라 이거. 달라 그러더라고. 운행일지에서 이제부터 한 5분 10분 동안 자, 마음이 급해. 왜 여러분? 빨리빨리 가야 이따가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합병하지, 그지? 오늘 여러분 이럴 때 합병 안 배우면 합병 배울 시간이 없잖아. 누구도 여러분에게 합병을 안 가르쳐줘. 합병 차익을. 오늘 배우실 거야. 빨리 할게요. 시간은 요거 끝나고 일시상각 충당금을 하고 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하고 그 다음에 합병하고 마지막에 부당행위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부금은 대충 하고 요렇게 진도가 남아요. 칠판 잡으세요. 자, 2024년 1월 20일 날 여러분이 2억짜리 자동차를 샀고 당연히 여러분은 IFRS니까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에요. 여러분 저 2억짜리 차 정도가 아시죠? 요게 바로 벤츠 S500 정도가 2억이에요. 아니 S500 정도를 산 거예요. 가장 많이 타는 차입니다. 오너들이. 이렇게 탔을 때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야? 나누니까 4천이죠. 4천하고요. 그 밖에 관련된 비용이 2천이래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 기름값, 자동차세, 수리비 한 2천 정도 들어요. 실제로는 더 들어요. 더 들어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 비용이 총 6천만 원인데 이 회사는 운행일지를 썼더니 20%는 업무에 안 썼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사장님 자동차는 100% 업무에 썼다고 그러세요. 한 20%는 안 썼다고 그래요. 이건 실질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꾸며놓는 거니까. 그죠? 어때요? 상당수는 100% 업무에 썼다고 그러는 회사들이 많아요. 뻥이지만 어떻게 믿어야지 뭐. 그죠? 근데 이 회사는 양심적인가? 한 20% 정도는 안 썼다 그럴게. 그럼 시작해요, 여러분. 세무조정의 1번. 총 운행 비용의 20%를요. 손금 불산입. 이거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서 업무무관 비용으로 1,200만 원을 부인하고 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장님에게 상여라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때립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업무에 썼다 그러시면 요 세무조정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감가상각을 걸어요. 너무나 잘하는 거. 자, 여기서 4천만 원 중에 80%니까 3,200만 원은 손금이 됐는데 알죠? 이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세법은 800만 원밖에 손금 인정이 안 되죠.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무조정이 또 손금불산이 요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얼마? 2,400만 원, 2,400만 원 유보입니다. 유보입니다. 한도 초과가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 요렇게 됐고요.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감가상각 말고 다른 비용은 업무에 100% 쓰면 전액 다 송금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만 800이에요. 그러면 업무에 100%를 쓰셨다라 그러면 2억 원을 1년에 여러분 800만 원만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2억을 800으로 나누면 몇 년이냐 이게 여러분 그지? 와 25년이네. 25년간 비용화되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야? 오너가 많은 착각을 해. 8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걸 어디선가 들어. 그러면 800 넘어가면 날라간 돈인데 아니야. 언젠간 저 2억이 다 손금 인정이 돼. 다만 그 기간이 25년인 것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 난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 오너가 회계사님인데 제 꿈이 벤틀리 한 대 사는 건데 요새 벤틀리가 한 4억 정도 하거든요. 사도 돼요? 재무팀 애들이 하도 말이죠. 회 사장님 800만 원밖에 비용으로 인정이 안 돼요. 매년. 그 제가 이거 사면 회사에 피해 끼쳐요? 여러분 아니죠? 4억짜리 사면 매년 800이니까 50년 동안 송금 인정이 돼요. 다만 대답. 벤틀리 50년 타세요? 도중에 팔지요? 그러니까 이건 한 10몇 년 정도 기간의 비용으로 다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전혀 탈세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에요. 알았나요? 타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손금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길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봐. 이게 2025년도 똑같고요. 2026년도 빨리 똑같다고 그럽시다. 그럼 요 세무조정이 계속 3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2026년 12월에 이 차를요, 그죠? 죽인다. 이 차를요, 1억 받고 매각을 했어요. 매각, 부가세 전표 없다고 그럴게. 그럼 회계는 현금을 1억 원을 받았고요. 차량 운반구는 2억짜리고요. 1년에 4천씩 3년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억 2천이면 장부가 8천을 1억에 파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빨리 3년간 세무조정이 똑같으니까 요 감가상각비로 손금 불산입된 금액은 7,200이에요. 그래서 외우세요. 매년 800만 원 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 불산입이 되는데 이 차를 팔면 이제까지 부인했던 요 감가상각이 그대로 손금으로 들어와서 저 감가상각 한도 초과 금액은 전부 다 손금 산입이 돼요. 그러면 봐. 손금이 되면 회계액은 2천만 원이 처분이익인데 세법이 7,200이면 여러분 이 둘을 네팅해봐. 네팅해보면 마이너스 5,200이죠. 요 숫자가 여러분 세무상 처분 손실이에요. 근데 또 처분 손실도 800만 원만 송금 인정이 되니까 여기서 얼마야? 5,200에서 아유 힘들어. 800을 빼면 4,400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또 손금 불산입, 유형자산 처분 손실 4,400만 원. 이건 기타 사회유출이야.
왜? 일단 빠져나갔잖아.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해놓고요. 다음 연도부터 매년 없어질 때까지 추가로 손금으로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58이 40, 마지막에는 400만 원 요렇게 해서 없어져요. 그럼 봐봐. 몇 년의 기간이 경과됐나 볼게. 2024년에 있어서 2024, 2025, 2026, 7, 8, 9, 0, 1, 2,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년간에 걸쳐서 다 인정이 된 거잖아. 맞나요?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눈 감고도 알 수 있지. 다만 귀찮을 뿐이라는 거. 이해해요? 차 안 되잖아. 이걸 건별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 이래서 나는 이 제도를 이해는 하겠어요. 이 제도는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귀찮잖아. 그지? 운행일지 써야지 뭘 해야지. 그죠? 귀찮아요. 어떻게 하라니까 할 뿐이고요. 그래서 명세서 나오죠. 명세서 어디 나와요? 813, 814. 여러분 이 명세서를 안 내시면 뭐라고요? 가산세 막습니다. 7, 8 너무 쉽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야? 오너가 야, 김 부장아, 내가 벤틀리 4억짜리 사도 되니? 사장님, 전혀 문제 없으세요. 고생하셨잖아요. 벤틀리가 안전하니까, 좋은 차니까 얼마든지 사셔도 돼요. 회사 피해 없으세요. 피해라고 해봐야 뭐야? 비용이 조금 나눠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아무런 피해 없으세요. 전혀 문제 없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야. 다만 뭐라고 말해? 여러 대만 사지 마세요. 사서 사모님, 아들, 딸,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좀 주지 마세요. 이런 건 걸리면 죽어요. 알았죠?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준비금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안 할까 해요. 다른 반에서는 해드렸는데 뭐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824 일시상각 충당금을 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퇴충으로 갑니다. 823 페이지 펴놓고 19번째 시간을 마감합니다.